자, 가봅시다. 일단은 자료 받은 거를 좀 꺼내봐. 아, 내 이름을 말 안 했구나. 아마 거기 써 있긴 할 텐데. 학교생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이름 이종원입니다. 요즘 논란인 백종원 있죠? 이종원입니다, 저는. 알겠지? 이종원이고, 앞으로 나랑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 워낙 뭐 전에 수진쌤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내가 큰 걱정은 없는데, 뭐 여튼 나랑 좀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교재를 아마 본 교재를 2권 받았을 거야. 졸라 예쁜 거. 아, 내가 양해를 하나 구할게. 내가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가르치던 게 고등학생들이기도 하고, 머리가 다 큰 애들이다 보니까 내가 좀 수업 시간에 말을 좀 세게 해. 그러니까 야, 너 이 새끼 나가, 이게 아니라 좀 잠이 좀 덜 오게 하기 위해서 욕 같은 걸 좀 쓰거든.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신다. 알겠지? 너희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어. 알겠지? 빡치면 너희한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 볼까 한번? 교재 2개 있을 거야. 일단 우리 본 수업은 문학이랑 문법 투트랙으로 갑니다. 알겠지? 교재가 좀 있지. 참고로 나는 모든 정규 수업이든 내신이든 다 내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야. 올해 고1 정규반이 겨울방학 교재고, 이제 책 제목은 뭐 기선지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그냥 일단 뭐 겨울방학 때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만들어봤고, 위에 아마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 아마 있을 거야. 내가 또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56명밖에 안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따로 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따로 나 편집자도 있어. 그래서 일단 한지 한 2달 됐나? 목표는 일단 10,000명인데 9,944명 남았어. 그래서 유튜브 이제 구독자 10,000명 되면 댓글 이벤트로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댓글 이벤트 해가지고 뭐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나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악플 같은 거 읽어보고. 농담이고. 그렇게 일단 여기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오면 내가 이제 매주 쇼츠 같은 거 올려줘. 이렇게 해서 도움 될 만한 것들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있을 거야. 가랑비라는 이 주간지가 있을 건데, 요거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야. 알겠지? 이건 그러니까 과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랑비라는 주간지, 그 다음에 문법에 또 뒤에 문제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학에도 적용 과제가 또 있을 거야. 오늘은 문학은 따로 안 하고 오늘은 문법만 할 거야. 첫 시간인데 너무 빡세게 나면 너희 다 도망갈까 봐. 알겠지? 그렇게 할 거고, 요거 한번 펴볼까? 펴봐, 요거 한번. 1페이지 펴봐.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있어. 데이 1은 뭐냐면 해당 주차에 배우는 문법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희가 OX 퀴즈랑 단답형 풀 수 있도록 내가 싹 다 제작을 해서 넣어놨고, 데이 2는 너희 아마 좀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문학 개념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데이 2에 문학 개념어 넣어놨고, 데이 3에 보면 거기 봐봐. 문장 읽기 집중학습이라고 있거든. 어디 보시면 얘들아 11페이지 봐봐. 11페이지. 좀 너희가 낯설까봐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봐. 11페이지 보시면 여기 봐봐. 그 문단 이렇게 잘라져 있고 이렇게 막 OX 퀴즈 5개씩 있지. 너희 혹시 영어 교재 볼 때 천일문 같은 거 들어봤니? 천일문? 그거 어떤 교재야? 문장 읽기 구문 교재지.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딴 거 나오고. 근데 국어는 그런 연습이 애들이 안 돼 있더라고. 일단 글 자체를 잘 읽으려면 문장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과제를 넣어봤고, 문장 잘 읽기 과제 했으면 우리 뭐에도 적용해봐야 되니? 글 자체에도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뒤에다가 긴 지문에 적용하기라는 지문도 넣어놨, 과제도 넣어놨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마지막 날 데이 5에는 너희 아마 지금 조금 어휘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고등국어 필수 어휘집 있지? 요거 내가 넣어놨어. 좀 요렇게 학습을 하시란 얘기다. 알겠지? 이건 따로 너희가 외우고 혼자 테스트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내가 어떤 주차에는 너희 보고 테스트 보고 오라 하지 않고 와서 볼 수도 있다. 알겠지? 그거 내가 따로 공지를 할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펴볼까? 요거 강의계 있어. 사람이 많으니까 덥구나. 지금 꺼도 되니? 덥지? 아니. 겨울 수업이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잖아. 그러면 자더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제 끄고 수업을 하는 편인데, 자 봐. 대충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라고 하시면 돼. 이건 너희가 혼자 보고 부모님께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엄마 나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강의 알림 입장 요게 킥이야. 이게 킥이다. 이게 매번 이제 매년마다 현장 수업을 하지만 요거 해주는 게 애들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 너희 숙제할 때 보통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몰아서 하니 매일매일 꾸준히 하니. 어? 학원 오기 1시간. 학원 오면서는 안 하니? 하는 적 있어요. 아, 그치. 있더라고. 저번에도 보니까 어떤 친구 보니까 그 애가 막 뛰어와. 막 헤익되면서 와. 근데 이 새끼 한 손에 샤프랑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왔냐? 그러니까 하면서 왔대. 근데 차에서 한 게 아니라 걸어오면서 했대. 뛰어오면서. 아, 내가 그래서 다 못했는데 차마 뭘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도 숙제 다 못하면 뛰어오면서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얘들아 숙제 퀄리티가 떨어져. 난 그래서 난 지금 시기는 국어를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쉽게 말해 좀 친해져야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매주 어느 날에 뭐 해야 될지를 다 짜줬어. 분량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깊이 있게 학습을 하더라도. 알겠지? 너희 독서실은 집에서는 공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책상 앞에 있잖아 공간. 딱 붙여놔. 오늘 이거 하는 날 지워놓고 다 했으면 지우고 다음날 또 하고 또 성취의 쾌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시라고. 알겠지? L자 파일을 드린 건 매주 과제가 이렇게 나갈 거니까 따로 보관을 하시라는 거다. 알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들아 매주 이렇게 교재 세 권은 매주 갖고 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문법이랑 문학은 본 수업 때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독서는 진행을 안 해.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버리면 시간이 없어. 우리 수업 5시간 해야 돼. 그래서 독서는 따로 특강으로 뺐다. 알겠지? 그거는 아마 화요일 날 오후가 될 건데 그건 내가 내일 중으로 따로 공지를 할게. 알겠지? QR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할 거고 한번 본격적으로 좀 그렇게 해보자. 시작을 해볼게 한번. 고등학교 결과 언제 나오니 혹시? 1월 16일. 연수여고. 옥년여고. 인천여고. 아니 다 그치? 연수고. 이지방 혹시 대건고니? 송도고? 연수여고 친구들 이지방 어디야? 연성여고? 옥년여고? 보통 나 여기 잘 몰라서 나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거든. 나 원래 부천 사람이야. 여기는 그러면 보통 이제 일지망들이 떨어지면 보통 어디까지 밀려나? 옥년 아니면 인천. 옥년 하면 인천. 지방에 옥년을 쓰냐 인천을 쓰냐. 아 어디가 확률이 더 높아? 어디가 두 확률이 개가 미달이라서 이지방 쓰면 다 무조건 거기를 갑니다. 아, 두 개만 미달.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친구는 그러면은 그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에 써버린 거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수업 들어가 보자. 자, 봐봐. 이제 한번 대충 OT 한번 해볼 건데, 뭐 내가 뭐 되게 거창하게 고등국어 개론 뭐 그렇게 써놨는데, 일단 이걸 좀 아셔야 되더라. 너희가 흔히 아는 이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고2 올라와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등학교 때 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100점이 나왔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놔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최근 기말고사 본 친구가 내가 여기 학원을 온 게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거든. 그러니까 7월이지. 그전에 다른 학원에 있다가 그 친구가 그때 점수가 60점대였어. 근데 그 친구의 문제는 뭐였냐면 너희 어쨌든 중학교 때 국어학습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문답 작품 보고 시어 의미 적고 제목 이런 뜻이고 문법은 막 달달달달 외우고 물론 틀린 공부는 아니야. 근데 근본적으로 너희 능력을 키워주는 공부는 아니라고. 그런 근본적인 공부를 좀 해야 사실 고등학교 국어는 좀 점수가 잘 나와. 그 친구한테 내가 진짜 기말고사 때 거의 그냥 막 진짜 소위 말해 개지랄을 했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새벽까지 질문 받아주고. 그랬더니 그거 사고를 바꾸니까 1학기 이번 기말 때 100점 뜨더라고. 전교 1등 딱. 연수여고 1학년. 그러면 국어는 결국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얘들아? 고득점을 위해서는 뭔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의 틀 자체가 문제야.
그거를 지금 우린 겨울방학 때 내가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를 스위치 온 하는 과정이라고. 알겠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 내가 그리고 얘들아 그 말이 조금 꼬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오늘만 4번째 시간이거든.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번째 시간이야. 나 지금 약간 쥐어짜내고 있거든. 조금 말이 꼬이더라도 쟤 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봐봐. 그러니까 중등국은 어쨌든 간 너희 학교에서 자료 거의 나오나? 거의 자료 안 나오지 않니? 그냥 교과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적고 적고 외우고 시험 보고 100점 딱 끝이야. 근데 고등국은 어때? 시험 뻔히 봐봐 얘들아. 교과서부터 외부지문 프린트부터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도 붙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학교들은 어떻지? 가끔씩은 EBS 문제도 들어가. 시험 범위의 양 자체가 방대하니 아니면은 적니? 졸라 방대해. 그럼 봐봐. 이 방대한 것들을 다 외워야겠네? 근데 너희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해봤잖아 우리. 그치? 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걸 넣을 용량이 필요해. 쉽게 말해 메모리 카드를 넓혀야 된다고. 그 메모리 카드를 넓히는 과정이 지금 겨울방학 때 하는 과정이야. 됐어? 어쨌든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그 글 자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가져가.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역 같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느냐. 어쨌든 우리 봐. 이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부 작품 많이 안 나오잖아. 나오긴 나오겠지만. 근데 좀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어려운 학교인 걸 보는 얘들아. 좀 격하게 말할게. 어려운 학교들은 외부 작품으로 그냥 떡칠이 되어 있어. 외부 작품이야.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야? 낯선 작품이나 문제를 만나도 똑같이 읽고 풀 수 있어야 돼. 뭐라고? 똑같이 풀어야 돼. 똑같이. 그 능력들을 길러주는 거야 지금은. 알겠지? 피지컬 자체를. 그럼 중등국어의 학습 방식은 어떻지? 대충 작품을 암기하고 개념을 암기하면 돼. 그럼 반면에 고등국어는 어때? 조금 더 딥한 개념을 요구한다고. 이해를 요구해.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 특히나 요거는 좀 문법에서 좀 더 요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개념의 도서관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나눠가면서 유기적으로 학습이 되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중등국어는 이 출제 방식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단순 내용 일치야. 쉽게 좀 격하게 말할게. 무시한 건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눈알만 굴리면 돼. 암기가 된 상태에서 물론 전제는.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다고 설계가. 반면에 고등국어는 내용 일치도 묻고 이것도 물어. 추론 능력. 선생님 추론이 뭐죠? 내가 좀 명시적으로 좀 알려줄게 지금부터.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저요? 한 명 제일 잘생기네. 최현우요. 최현우? 네. 조남이 최현우이죠? 네. 연예인 뭐야 그 배우야? 배우요. 누구지? 누군지 알 것 같다. 봐. 자, 잘 들어. 추론이 뭔지 알려줄게. 참고로 추론 얘들아 지문에 없는 정보를 끌어내는 거야.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최현욱은 잘생겼다라는 문장이 있어. 하나의 문장을 나 지금 더 쓸 거다. 내 이름이 이종원이니까 이종원은 사람이래. 하나의 문장 더 쓸게. 최현욱 씨 혹시 키가 몇이니? 183. 신발 사이즈는? 네. 신발 사이즈는 몇이야? 내 키가 183이 안 돼서 그래. 270은 넘지
아 그래 270이라고 합시다. 내 발 사이즈는 270이거든. 공통점 찾았다 드디어. 자 최현옥과 이종원은 발 사이즈가 똑같다.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잘 들어봐. 최현옥은 사람이야. 최현옥은 잘생겼어. 이종원은 사람이야. 최현옥과 이종원은 발 사이즈가 똑같아. 근데 봐봐. 여기서 겹치고 있는 거 뭐야? 사람인 거.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야.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의 정보를 더 추출할 거야. 문장을 연결해서. 이종원은 잘생겼다는 정보를 추출할 거야. 왜? 전제가 똑같잖아. 둘 다 사람이잖아. 아니 납득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내 얼굴 보면 안 돼 지금. 칠판 봐야 돼. 나도 안다고.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나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수업하다 보면은 내가 자학기가 졸라해. 알겠지? 이해해 주자. 아픈 친구야. 그런 결론은 도출해낼 수 있어. 이거 지문에 있는 말 없는 말? 없는 말. 이게 뭐야? 추론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을 고등국어 특히 비문학에서 요구를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뭘까? 글 자체를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중등국어가 묻는 건 뭐냐? 그 수업을 잘 참여했느냐? 너 손 들고 발표 잘했니? 그 다음에 이해 잘했냐? 이건 물어. 선생님들이 맨날 시키는 거 뭐냐? 소설 읽을 때. 한 명씩 읽으라고 하잖아. 오늘 며칠이니? 12일이요. 12 빼기 1, 11번 뭐 이렇게 막 하시지 않니? 요즘에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 그러다가 한 명 졸고 있네? 꼭 걔가 걸리더라고. 걔 못 읽으면 어떡해? 뭐라고 하시잖아. 이게 뭐야? 수업에 참여하는 거지. 그걸 물어. 내가 강사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그걸 시키는지 알겠더라고. 왜 시킬 것 같아? 선생님들이 그거? 어? 아니야.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야. 왜 것 같아? 확신할 수는 없거든? 왜일 것 같아? 힘들어. 소설 다 읽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난 다 읽어주긴 하는데 아마도 힘들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여튼 자 봐봐. 그러니까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 고등국어는 뭘 묻지? 독해력, 즉 요즘 말로 문해력을 많이 하던데 문해력을 묻고 사고력을 묻고 다른 낯선 거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너희한테 필요한 능력 공부는 뭐냐면 양보다는 좀 질적인 학습이 필요해. 양적인 학습은 어차피 내신 때 주구장창 지겹게 해. 알겠지? 지금은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1차적인 목표는 1학기 내신에 대한 고득점이야. 그치? 우리가 앞으로 아마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한 10주 정도 나랑 같이 공부할 건데 정규 시간은 일단 먼저 우리는 1학기 내신을 위해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참고로 너희 보통 내신 시험 범위는 메인은 결국에는 문법이랑 문학이야. 그래서 정규 시간에 이거 하는 거야. 알겠지? 특히 문법은 어디? 의문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런 거 배워봤지 너희. 그치? 문학은 뭐 고전 문학도 괜찮고 현대 문학은 또 괜찮고 괜찮아? 그런 걸 해야 돼. 그럼 이거는 확실히 이것보다는 비문학 쪽보다는 이쪽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왜? 가끔가다 나오거든 이게. 그 모의고사 대비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내신 범위는 내가 한 바퀴 돌려줄 거야. 정말인가요 선생님? 금방 끝내? 2주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린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좀 찍먹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다. 알겠지 얘들아? 찍먹이야 찍먹. 지금은 깊이 있게 뭔가를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거 안 시켜. 책에만 좀 우리 가볍게 보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게 좀 구분이 돼야 돼 얘들아.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찍먹? 할 수 없는 건 뭐지? 양치기 뭐 이런 것들. 문제 많이 푸는 거. 할 수야 있는데 하는 게 별로 지금 효과가 없어. 뭔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알겠지? 좀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겨울 이제 정규 수업 때 좀 뭘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좀 돼야 돼. 그래서 필수 어휘의 노출 빈도를 좀 늘리고 내가 너희한테 외우게 시킬 거다. 일단 1학기 봄에 문법이랑 문학을 좀 학습을 시키고 너희가 좀 중요한 게 있어. 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나는 참고로 이게 이런 친구들 거의 없긴 한데 나는 새벽 4시쯤 잡니다. 그 전까지 질문 다 받을 수 있어. 물론 그 전에 내가 안 하겠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시간 구애 없이 그냥 하라고. 선생님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을까? 실례가 되지 않을까? 나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는 회식을 하다고도 나는 그냥 질문을 받아줘야 돼.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체력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친해져야 돼 얘들아. 알겠지? 나랑도 친해지고 구호랑도 좀 친해지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겠지만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OT를 해봤고 우리 문법 교재 좀 해볼까요? 문법 교재. 자, 우리 오늘 뭐 볼 거냐면 품사부터 나랑 배워볼 거야. 너희 품사 많이 했었지? 주인쌤이랑도 그렇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건데 아마 너희가 조금씩 생소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좀 나랑 같이 짚어보자. 알겠지? 자, 자 봅시다. 우리 품사부터 한번 분류를 해보기 전에 우리 어디 피시냐면 얘들아 잠깐 1페이지 펴볼까? 1페이지. 우리 마인드 세팅 먼저 하고 들어가자. 1페이지에 내가 지금부터 적어주는 걸 좀 필기를 해봐. 1페이지 위에다가 문법 학습에 마인드를 먼저 세팅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고를 해볼게. 수업 초반은 좀 미안하지만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뒤에 안 배운 개념들이 자꾸 개입을 시킬 거거든. 어저께도 내가 다른 거 수업을 해보니까 고1 친구들 초반엔 좀 힘들어하는데 갈수록 좀 뒤에 갈수록 아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반응이 오더라고. 알겠지? 한번 초반만 좀 잘 버티면 뒤에서 뭔가 올 거야. 알겠지? 자 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랑 같이 개념 배울 거야 얘들아. 오늘은 나랑 같이 품사 배울 거야. 그 다음 뭐 배울 거면 다음 주에 형태소 배울 거야. 뭐 어근, 접사, 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막 이런 거. 그 다음 주에 뭐 배울 거냐면 문장에 대해 배울 겁니다. 문장. 문장 성분, 뭐 문장 구조, 문장의 짜임 이딴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문 배울 거야. 아까 내가 OT 할 때 너희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뭔가 개념의 도서관 자체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했어. 도서관 특성이 어때? 분류가 되어 있지. 뭐 인문, 예술, 철학, 사회, 뭐 정치, 뭐 스포츠 다 분류가 되어 있어. 뭐별로? 카테고리별로. 근데 문법도 똑같아. 단원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이 도서관이 형성된다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나는 얘들아 제일 극혐하는 게 뭐냐면 뒤에 거라는데 앞에 걸 까먹는 거야. 선생님 저희가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학습을 하죠? 그렇게 내가 학습을 시켜줄 거다. 지금 내가 설명할 거 뭐냐면 고등 문법에 관통하는 3가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자 봐봐. 내가 품사 오늘 배울 때 가장 강조를 많이 할 건 뭐냐면 조사와 어미야. 내가 조사랑 어미를 외우는데 엄청 너희한테 닥달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조사 어미를 안 외우면 그 친구한테 영어 이름 붙여줄 거야. 한국 사람 아니라고. 뭐 크리스, 제인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얘 내가 옛날에 원래 영어 이름 안 붙여주고 내가 원래 그 찌아찌아족이라고 했거든. 너희 찌아찌아족이라고 아니?
그 인도네시아의 부족 원주민 부족인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은 하는데 지들 언어가 없어. 그래서 지들 언어를 쓰는 게 한국어를 쓰는 거야. 찌야 부족 이름이 찌야찌야족이야. 근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걔 2020년에 그 횡령해가지고 해체했더라고. 그냥 한국어 안 쓴대 이제. 그 요즘 친구들은 찌야찌야족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찌야찌야족에서 미국인, 뭐 인도네시아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봐. 그리고 너희 형태소에서 배우는 거 뭐야? 어근? 그다음 뭐 배우냐 너희? 접사 이런 거 배우지. 그 다음에 뭐 어간, 어근 구분해야 되고 어민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래 안 그려? 그치? 내가 물어볼게. 품사에서 형태에서 넘어올 때 그러면 너희가 기억해줘야 될 개념은 뭐야? 요거네. 그치? 내가 문장 나눠 배울 때 너희한테 닥달할 게 뭐냐면 얘들아 조사, 어미 제발 암기하자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볼게. 오늘 배우는 거 잘 해놓으면 문장은 날먹이야 아니면 날먹 아니야? 날먹이야. 선생님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좀 과장한 건 있긴 해. 근데 좀 편해진다고. 알겠지? 참고로 항상 이 친구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건 뭐냐면 내 수업의 특징은 난 문법 암기량이 존나 적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근데 대신 이해를 잘해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의문에서 배우는 게 뭐야 너희? 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너희 교체 현상 중에서 구개음화 기억나니? 구개음화 조건이 뭐야? 디귿티읕에 형식, 형태소, 이가 붙어야 돼. 형식, 형태소 어디서 배우는 개념이지? 여기서 배우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중에서 탈락 중에서 기억나니 그거? 리을 탈락이랑 으탈락? 그거 어디서 배워? 여기서 배워. 개입이 돼 안 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한번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참 가볼게 지금부터. 품사는 얘들아 뭐냐면 단어들을 밑줄 그어봐.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 지어놓은 것. 같은 새끼들이야. 알겠지? 자, 단어는 뭐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하고 품사의 분류 기준 요게 중요해 얘들아.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품사라는 것은 알겠지? 기준 자체가 분류 기준 세 가지야. 형태, 기능, 의미.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기능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거야. 자, 이게 우리나라 품사의 체계입니다. 자, 형태에 따라 내가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눠놨지. 내가 물어보자. 불변어가 뭐야 친구들? 불변어가 뭐야? 형태가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가변어는 바뀌는 거야. 그럼 봐봐. 기능 볼게. 기능 한번 지금부터. 체원이야. 너 혹시 체원의 체가 뭔지 알아? 몸체야 진짜. 오, 굿. 대답한 번 처음이야 지금 요거. 고2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어쨌든 봐. 그럼 수식어의 수식은 뭔 뜻이야 친구들? 꾸며주는 거지. 독립어는? 혼자 있는 새끼. 관계어는? 관계를 지어주는 거야. 용어는? 용언게이야? 뭐야? 서술해 지금. 그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의미에 따라 분류해볼까? 체는 세 가지 뭐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 수식어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어. 그럼 봐. 이 정도 혹시 알고 있나 체크해볼게. 얘들아 관형사는 뭘 수식하냐? 얘 수식해. 부사는 뭘 수식하지? 용언계의 수식하지. 그치? 감탄사는 수식하는 거 없잖아. 봐. 독립언의 감탄사 하나밖에 없지. 약간 감탄사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새끼냐면 얘 지금 약간 데이트하는데 꼽사리 낀 새끼야. 없어도 된다고 얘. 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니 혹시? 그렇지 않잖아.
갑자기 데이트하니까 갑자기 또 외로워지네. 데이트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뭐 어쨌든 자 조사는 뭐야? 뭐에 붙는 거야 얘? 특성 뭐야? 얘 뭐에밖에 못 붙어? 체원에밖에 못 붙지. 체원이랑 조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체원이랑 관형사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동사랑 형용사는 뭔데? 얘는 말 그대로 너 동작작용, 상태성질 이런 거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자. 이따 요거 한번 다시 체크하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요거. 자 봐봐. 오씨.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다 얘들아. 관계연의 조사라며. 근데 얘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야. 근데 밑에 봐봐. 서술격 조사 2단은 뭐래? 가변어야. 얘들아 가변어가 뭐라고? 활용 가능한 거야. 즉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예를 들어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형태 바뀌어봐. 나는 선생님이라 돼 안 돼? 되지. 얘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 2단은 뭐라고? 예외적인 사항이구나 지금. 알겠지?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시다. 형태를 통한 분류야. 형태는 얘들아 뭐냐면 단어의 형태적인 특징이고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인데 불변어 뭐라고?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요렇게 있겠지. 그치? 아이고 미안해 오타야. 여기 복붙이 됐나 봐. 독립언 뭐 독립언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독립언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알겠지? 오타야.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 문장 봐봐. 나는 신입생이라 새 교복을 샀다. 여기서 그러면은 나는 뭐야? 체언. 신입생도 체언. 새 교복은 얘는 관형사니까 수식언. 교복은 체언. 을은 조사니까 관계언. 불변어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변어는 뭐밖에 없어? 뭐랑 뭐 있어? 이라 샀다 있겠지. 요게 뭐다? 가변어와 불변어에 따른 분류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볼게. 기능을 통한 분류야. 자, 기능은 뭐냐면 단어가 갖는 문법적인 역할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뉘는데 예시 보면서 함께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문장이 있어. 종원이가 지현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프로미스나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 너 남학생들 안 좋아하니?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 없어? 좋아요. 누굴 좋아해? 없습니다. 누구 좋아해? 딱히 다 좋아하는데 누구 좋아해?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 이채영 씨. 이채영? 좋아. 어쨌든 봐봐. 지연 나와서 해봤어. 백지연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 또 빠진 또 배우가 한 명이 있어. 신시아라고. 너무 예쁘더라고. 5세 이사 뭐 나오던데 요즘에. 내가 좀 약간 그런 분들을 좋아해. 좀 담백한 느낌 있잖아. 약간 평양냉면 같은 분들. 약간 담백한. 지연이 담백해요. 담백하지. 화난 거 아니지? 내 기준에 뭔가 동양미인이잖아. 동양미인. 빡빡빡이 아니라. 그래서 김다미, 뭐 신시아, 또 조이현 이런 친구들. 내가 좋아합니다. 뭐 그 친구들은 내가 태어난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자, 보자. 종원이가 지연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 체언 찾아보자. 누구랑 누구? 종원이랑 지현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용어는 좋아한다 하나밖에 없지. 여기서 수식어는 매우. 매우는 수식어 중에 뭐야 친구들? 부사겠지. 왜? 좋아한다란 용어는 수식하니까.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는 뭐밖에 없다? 하나. 사밖에 없지. 여기서 를, 가 이런 게 있겠지. 그치? 독립어는 뭐야? 겠지. 얘는 봐봐. 독립어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야. 관계를 아무것도 안 맺는다. 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지금부터. 자, 봐봐. 조사 정의 읽어볼까 친구들? 문장 내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얘들아 문법적 관계를 표시에다가 밑줄 그어봐. 얘를 뭐라 그러냐면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 알겠지? 격조사라 그래. 격조사.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를 뭐라 그러냐면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괜찮나? 요게 관계연 중에 조사라는 거야. 오늘 수업에서 이따 조사 강조할 건데 조사 안 해오면 내가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알겠지?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봅시다. 자, 의미를 통한 분류야. 이제 명사부터 볼 건데 즉 체험부터 본다는 거야. 자, 명사는 뭐냐면 얘들아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얘들아 이름이야. 이름. 알겠지? 특징 보시면 특징의 별표 쳐봐. 특징. 이게 중요해. 이게. 자, 명사는 뭐랑 결합한다고? 뭐랑 결합? 조사와 결합해야 돼.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성을 쓸 수 있어. 내가 조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 명사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대. 그럼 해당 조사는 뭐야? 주격 조사. 훌륭합니다. 목적어가 된다면 목적격 조사 이런 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 특징, 이게 진짜 중요해. 관형어의 수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이따 나한테 한번 물어볼까 너희가. 선생님 관형사랑 관형어의 차이가 뭐죠? 알고는 있지 근데 그건 문장 성분을 날 조금 더 자세히 다뤄주겠건 알겠지? 자, 사용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 보통 명사는 얘들아 뭐냐면 두루포어라는 거야. 학생, 도시, 회사, 사람들 얘들아 이런 건 어때? 우리 혼자 있어? 다 널리 퍼져 있잖아. 회사가 여기 한 개인가? 삼성, LG, 애플 졸라 많아. 사람도 어떻지? 나도 있고 너희도 있고 뭐 백지연도 있고 많잖아. 도시도 어때? 인천, 서울, 부천 많잖아. 즉 두루포어라는 거 뭐라 그런다?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고유 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 있는 거야. 대한민국 몇 개? 한 개. 이종은 몇 명? 세상에 많지. 근데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 이종은 몇 명이야? 한 명밖에 없지. 백지연도 이 세상에 많을 거야. 근데 프로미스9의 백지연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립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야. 자, 자리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얘들아 자리명사가 뭔 뜻일까?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자립성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뭐 대통령 책나무 그냥 혼자 쓰일 수 있는 거야. 의존명사는 얘들아 뭐냐면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의 수식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 알아두자. 여기서 다른 요소는 얘들아 뭐냐면 관형어야. 관형어. 알겠지? 이 정도는 알겠지 얘들아? 관형어랑 명사는 띄었어야 되냐 붙였어야 되냐?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띄었어야 돼. 그치? 띄었어야 돼 무조건. 자, 이거 봐봐.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 뷔페에 얘들아 먹을이 어떤 생각해보자. 것이 정말 많다. 돼 안 돼?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관형어인 먹을이 있어야 돼. 내가 말 나온 김에 공부보다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지금부터. 너희 뷔페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고 해야지 지금은. 좋아하지, 그치? 혹시 뷔페에 가서 몇 접시나 먹어? 5접시. 얼마나 먹어? 6. 얼마나 먹어? 6접시? 얼마나 먹어? 나는 참고로 뷔페 가서 8접시 먹거든? 나 그렇게 뚱뚱하지 않잖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뷔페에서 많이 먹는 법이야. 나 지금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알려줄 거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피니시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한 5분 정도만 얘기해 줄게, 이거. 봐봐. 이제 보통 뷔페 가서 이제 하수들, 어떻게 먹냐면,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부터 집어버린다고. 얘들아, 뷔페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우리 위를 놀래키지 않는 거야. 혓바닥에 약간 좀 자극적인 걸 일단 피해야 돼. 그래서 난 1라운드에 추천하는 건 뭐냐면, 좀 샐러드류 있지. 그거랑 좀 스프를 추천드린다. 스프 중에서 근데 졸라 많잖아. 스프 종류가. 단호박 스프도 있고 뭐 버섯 스프도 있고 많지. 단호박은 좀 피해줘.
이유가 뭘까? 좀 먹는구나. 달면 어때? 얘 지금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혀 지금 부담스러워. 뒤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스프를 드시는데 좀 뭐 전복죽이나 머시룸 스프 이런 거 있지? 대신 양 잘 조절해야 돼. 딱 떴을 때 약간 찰랑찰랑한 정도. 한 2입 정도면 끝날 수 있게끔 먹어. 알겠지? 그게 일단 1라운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라운드야. 나 회 안 먹는다 손. 회 다 먹지? 나 2라운드는 개인적으로 회를 좀 추천드려. 생선회에다가 뭐 육회도 괜찮고. 일단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얘들아 항상 날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익힌 걸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열을 해줘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자극적이지 않잖아 얘들아. 그치? 얘 먹어. 근데 이게 유의사항이 있어. 2라운드에 바로 초밥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탄수화물은 좀 최대한 천천히 넣어야 돼. 그래야지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3라운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초밥에다가 아까 먹었던 뭐 회 이런 것들을 붙여. 알겠지? 그 다음에 4라운드야. 이때부터 슬슬 이제 달리는 거야. 4라운드부터. 이때 뭐 먹냐? 고기 드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하나 피해야 될 게 있어. 특히 남학생들 피자 먹지 마라. 피자를 먹으면 진짜 금방 배불러. 볶음밥 이런 건 좀 나중에. 알겠지? 육류 뭐 이런 것들. 너무 쓸데없는 걸 좀 진지하게 얘기하나?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아까 뭐 초밥이나 이런 거 먹어도 되고. 그 다음 5라운드야. 이때부터 좀 막 달려. 그냥 아까 먹었던 것들이 있지. 이 중에서 윤계도 중식까지 더해도 괜찮고. 고트만 딱. 고트가 뭔지 알지? Greatest of all time. 졸라 맛있었던 것만 다시 골라서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배가 어떨까? 차. 이때 멈추면 안 돼. 뷔페 가면 한쪽 코너에 뭐 있니 얘들아? 디저트 있고 또 그 옆에 항상 뭐가 있는데? 어? 아, 그 옆에. 음료수 그 옆에. 아, 술 말고. 어? 요것도 말고. 그게 있잖아. 과일도 괜찮고 국수 코너가 꼭 있어요. 그게 중요해. 킥이야 그게. 국수를 얘들아 종류가 많을 거야. 뭐 쌀국수도 있고 짬뽕이 있고 짜장면이 있고. 근데 짬뽕이나 짜장면은 피해줘. 쌀국수 또는 얘들아 이게 있으면 좋거든. 뭐 동치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동치국수 같은 거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거든. 봐봐. 이 사이에 이제 6라운드인데 색깔 바꿀게 지금부터. 자, 국수에다가 뭘 넣으시냐면 이게 중요해. 이게 뷔페에 있어야 돼. 파인애플. 넣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야 참고로. 같이 먹자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파인애플은 소화를 촉진시켜줘. 그래서 파인애플 같이 먹으면 뭔가 괜찮아져. 아니면 한번 비우고 오는 것도 괜찮다. 자, 봐봐. 그 다음에 이렇게 먹었어. 얘 7라운드야. 여기서 먹고 이걸 한 번 더 해. 뭐 아까 못 먹었던 것들 있지. 거기다 뭐 피자나 이런 것들. 양껏 먹어. 그 다음에 8라운드에 디저트 드시는 거. 이런 몇 접시야 총? 8접시. 다음날 저녁까지 안 먹어도 돼. 얘들아 여기 원스퀘어에 그거 있더라? 그 애슐리 퀸즈 있더라고. 참조해. 써먹어야 된다 이거. 내가 한번 작년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갔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진짜 많이 드시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참고로 나는 매일 거의 일주일에 4번 운동을 하거든. 먹으려고 운동을 해. 내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서.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결론은 오늘의 교훈은 뭐야? 뷔페 먹을 것 정말 많다 해서 겉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영어가 있어야 돼. 왜? 봐봐. 너무 갑자기 수업으로 돌아왔나? 얘들아 겉 뒤에 뭐가 붙어? 이가 붙어. 이가 뭐야? 조사야. 겉은 뭐야? 명사 중에 뭐? 의존명사야. 먹을은 관영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했지만 왜 먹을이 관영어냐면 관형사용어미 릴 때문에 그래. 리을 때문에 그래.
그걸 근데 문장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의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감정이 있으면 유정, 없으면 무정이야.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가끔씩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생명이 있으면 유정이고 없으면 무정 아닌가요? 아니야. 감정 유무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랑 꽃 같은 건 유정이야 무정이야? 무정.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명사 볼게. 대명사야. 자,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를 어떻게 나타내는 말?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이야. 자, 특징 보시면 똑같은 말이라도 발화의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져. 예를 들어 종원이가 이렇게 말해.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좋아. 여기서의 나는 누굴 뜻하는 거? 종원이고, 이 과목은 국어를 뜻하지. 근데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네. 너는 이 과목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좋아. 그래서 물어볼게. 여기서의 나는 누구랑 누가 나와? 누구랑 누구? 종원이랑 지현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 과목은 누구랑 누구 나와? 국어랑 수학이야. 내가 이 예시를 왜 갖다 놨냐면 그냥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요거 구분하는 어떻게 해야 돼? 맥락 따져봐야 돼. 요거 이해됐어? 즉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의 분류 볼게. 자, 대명사는 크게 인칭, 지시, 미지칭, 부정칭이 있어.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뭐냐면 나, 우리, 저희 이런 거야. 우리가 청소할게. 그래서 우리는 몇 인칭? 2인칭이지. 2인칭은 뭐냐?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너의 이름 무엇인지에서 너는 2인칭이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들아 2인칭은 뭐냐면 청자야. 청자. 3인칭 볼게. 이들, 이분, 그들, 그분, 저들, 저분 이런 거 있지. 이제 봐봐. 그분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자, 봐. 지금 우리 강의실에서 봐봐. 나랑 너희는 지금 몇 인칭 관계? 2인칭 관계야. 지금 상태에서 우리랑 원장님은 3인칭 관계. 왜? 지금 이 공간에 없으니까. 제 3자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요거. 이해됐지? 그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구분하시면 돼. 알겠지? 난 좀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냐 지금 너희? 너희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외워야 돼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직관적으로 알잖아 이런 건. 얘들아 직관으로 해결이 되는 건 그냥 직관으로 해결해버려. 알겠지? 근데 고등 문법의 이제 킥이 뭐냐면 직관으로 해결이 안 되게끔 된다. 뭔 말이냐면 직관과 반대되게 된다고. 그걸 나랑 좀 깊이 있게 봐야 돼. 알겠지? 자, 봐. 3인칭 중에서는 그냥 이런 대명사도 있지만 제기대명사가 있어. 제기대명사가 뭐냐면 밑에 봐봐. 9페이지 밑에 봐봐. 앞에서 언급된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걸 뭐라 그런다? 제기대명사라고 해. 알겠지? 봐. 그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그럼 여기서 당신은 누굴 말하는 거야?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왜? 언급된 걸 다시 가리키는 거니까. 이건 뒤에서 조금 자세히 할 거야. 알겠지? 지금 일단 기다려봐. 그 다음에 시시대명사는 사물을 표시하는 거랑 장소 표시하는 거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군요. 끝. 넘어가 그냥. 알겠지? 자, 봐. 그 다음에 대명사 중에 혹시 너희 들어봤니? 미지칭 대명사랑 부정칭 대명사? 처음 들어보지. 아마 중학교 때 안 배웠을 거야. 자, 봐. 미지칭 대명사는 뭐냐면 얘들아.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이런 거고 부정칭은 누구, 아무, 언제, 어디, 무엇 이런 건데 밑에 봐봐. 4번. 미지칭 대명사가 뭐래 얘들아?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이래.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거래. 즉 불특정이야, 특정이야? 불특정이야, 부정칭은 얘들아. 그치? 그럼 봐봐.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생긴 게 어때? 누구, 언제, 어디, 무엇도 미지칭에 있고 부정칭도 뭐 있어? 누구, 언제, 어디, 무엇이 있어. 그럼 생긴 걸로 판단 되냐 안 되냐? 봐야 돼. 있게 까봐야 된다고. 뒤에 보자.
아까 말한 것처럼 대명사 당신은 구문이야. 자, 얘가 2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봐. 와이프가 남편한테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 여기서의 당신은 누구야? 남편. 밑에 봐봐. 아들이 혼자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히 다루셨다. 당신 생긴 거 똑같아. 근데 밑에는 얘들아 몇 인칭? 3인칭 제기대명사야. 차이가 뭐냐? 얘는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거지. 얘는 홀로 말하는 거야. 즉 2인칭, 당신이라는 게 2인칭으로 쓰일 때는 청자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해. 반면에 제기대명사로 쓰일 땐 청자가 존재하나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됐어? 됐지? 슬슬 눈들이 지금 선생님 안 쉬나요? 이거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조금만 힘내보자. 자, 시시대명사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 사물이나 장소를 따위를 가리키는 거. 자, 이 미지칭 대명사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 모르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 부정칭은 불특정 다수였어. 근데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야. 아까 말했지? 이렇게 생긴 걸로 판단이 힘들다니까? 괜찮아? 근데 얘들아 내가 하나 다행인 걸 알려줄게. 너희 이제 고1이잖아. 너희 이제 1학기나 2학기 때는 미지칭이나 부정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배워. 선생님 그럼요. 저희 지금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희 알잖아. 한 번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배우는 거랑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에 생소하게 보는 거랑 느낌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한번 맛만 보자고 지금부터. 알겠지? 자, 필기해봐 지금부터. 부정칭이랑 미지칭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자, 필기해봐 이렇게. 부정칭과 미지칭 구분하는 거야. 자, 구분 기준 지금부터 알려줄게. 기준은 뭐냐면 알고자 하는 의지야. 즉 알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면 궁금하냐 지금 이거다. 얘들아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야. 미안해. 자, 궁금하면 미지칭이야. 알겠지? 요즘 허경환 다시 뜨는 것 같던데? 유퀴즈 MC 한다며? 진짜요? 허경환 내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너 유행어 아니야 허경환? 있는데 이거 혹시 몰라? 아 몰라. 이거 바로 이만 아닙니까 이런 거 모르니? 죄송합니다. 자,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무슨 미지칭. 안 되면 부정칭이야. 자, 예시 들어볼게 지금부터. 예를 들어 봐. 누가 너희 집에 벨트를 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까? 문 열고 누구세요? 라고 하겠지. 그리고 어떤 애가 막 그러는 거야. 야, 누구든 다 오라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서 똑같이 세인 대명사 뭐 있어? 생긴 거. 누구 있지? 맨날 따져봐. 띵동. 누구세요?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누구든 다 오라. 불특정 대상이야 특정 대상이야?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부정칭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신다. 요거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사까지 보고 잠깐 쉴게. 자, 수사는 뭐냐면 수량이나 순서야. 특징 보시면 복수의 뜻을 더하는 말과 결합할 수 없어. 자, 예를 들어 여기 사과 둘들이 있다. 돼 안 돼? 안 되지. 자, 수사는 뭐가 있냐면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는데 양수사는 말 그대로 양,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지? 뭐 양수사 뭐 있을까? 뭐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거 있을 거고
서수산 순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사실 얘들아, 수사는 수사 그 자체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수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관형사나 명사랑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용언합시다. 알겠지? 얼마 하시나? 10분? 밥 먹고 오려고?